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간이 날 때마다 코로나 이후 이런 제목을 달고 어, 이제 한 종목 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뭐 여행주라든가 카지노주, 풍력주, 또 항공주, 또 태양광주까지 한 5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게임주 중에 그 컴투스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신 분이 있으셔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주말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임주가 워낙 종류가 많고 종목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수십 종목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게임주를 이번 주부터 해서 한 2, 3주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밍이 지금 아주 고점을 잘 가다가 고점을 향해 잘 가다가 좀 오랫동안 눌려 있었죠. 여름 이후에 좀 눌렸는데 그 눌리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그 폭이 종목마다 좀 많이 달랐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컸다. 예를 들어서 대장주격인 NC소프트가 10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뭐 7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간신히 회복 할랑말랑 하고 있는 80만 원대 초반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잘 가는 종목이 있고 또 여전히 눌려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이기도 했겠지만 게임주라는 그 산업군, 그러니까 우리가 삑주라고 그 했던 뭐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하고 마지막 게임인데, 그 게임이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종목들, 그리고 펀드 상품도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눌려 있고 가장 아직까지는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오늘부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6종목을 추려서 제가 오늘 12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순서대로 큰 종목부터 이제 일단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다음 주에도 12종목, 주에도 12종목 해서 모두 36종목 제가 추려 놓은 종목을 다 소개해 드리고, 좀 뭐 별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12종목까지 해서 뭐 대형주, 중형주 정도 될까요? 그리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소개해드리지 않는 걸로 제가 뭐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2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총 상위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보시면 PER이 50 수준, 그러니까 업종 평균 PER이 53인데 50.74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6.2고요. 최근에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 보시면 1년 수익률이 48%, 거의 50% 정도 갔다가 6개월이 10%대로 뚝 떨어지더니 최근에 3개월, 1개월은 5%대, 4%대로 약간씩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눌렸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서머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 비즈니스 서머리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제가 따로 좀 뒤에다 더 살을 붙였는데, 어쨌든 그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이 주요 사업이고, 리니지와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인드 앤 소울, 또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 리니지 2M, 프로야구 H2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라는 프로야구단, 지금 두산 베어스와 한국 시리즈 지금 2승 2패인 상태인데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올해 또 실적도 좋다고 야구단을 통해서 홍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응원하러 온 대표이사 모습도 꾸준히 노출이 되고 있고 굉장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2분기 때
매출액이 65%, 영업이익이 115%, 순이익이 85%가 늘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한 이달 말쯤 되면 다음 주 후반부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게임주 같은 종목들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나 또 돈벌이가 어느 정도 또 잘 될까? 그러려면 게임이 새로운 게임, 또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릴 뭐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이 신규 사업들 위주로 지금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개척하고 있느냐 위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NC소프트를 보면요. 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모바일 플랫폼 신작에 출시해서 그 블라인드 앤 소울의 IP를 활용한 블레이드 앤 소울의 IP를 활용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을 중국 시장에 상용화했으며, 또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리니지 레드나이츠를 국내를 포함한 동남아 12개국에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 하고 지금 신작이 나왔음을 알리고 있고요. 또 어, 그 파이널 블레이드라는 걸 2017년에, 그리고 그 직접 유저가 구단주가 돼서 프로야구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H2도 출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야구단 운영하는 회사답게 굉장히 야구 게임을 적절하게 낸 것 같고요. 그리고 리니지와 또 그 리니지 M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출시가 됐고, 2019년에는 리니지 2M을 출시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향후 IP의 신구 조화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양질의 게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어, PC 온라인 및 콘솔 플랫폼 신작 출시 이렇게 돼 있고, 올해 3분기에 그 프로젝트 T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임이 차세대 대작 MMORPG 프로젝트 TL이 3분기에 사내의 대규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 중에 PC 버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중요한 얘기죠. 새로운 MMORPG 대작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또 콘솔 게임으로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마 모바일로도 언젠가는 나오겠습니다만, 뭐 리니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이 이제 2분기보다는 늘었는데 1분기 7,300억 원 기록했던 1분기보다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분기에 2,090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는 2,177억 원, 소폭 늘었지만 1분기에 2,400억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3분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2분기, 3분기 때 좀 눌리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지금 7월 이후 굉장히 많이 99만 7천 원 찍었던 7월 6일 이후에 뭐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78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 그런데 이제 점점점 저점을 낮추다가 10월 15일 날 74만 6천 원까지, 그러니까 75만 원대까지 깨졌었죠. 그래서 74만 6천 원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82만 8천 원까지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3분기 실적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반영될 구간인데,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규모 MMORPG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평가랑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오를 수도 있고, 이게 아마 출시가 될 때까지는 기대가 있어서 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출시하고 그 초기의 반응을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더 빼지 않고 하방을 잡은 다음에 이제 위아래 일정한 구간을 횡보하다가 아마도 내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쯤 상당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82만 원대 정도 되는 구간이 저점 굉장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한 20%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년 출시될 그 이제 대형 게임 기대작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할 때쯤이 바로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4분기 그 끝에 좀 정도 돼야 12월 정도 돼야 내년도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그래도 그 NC소프트가 못 갈 때에도 굉장히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136 12개월 수익률 보면 그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쭉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그죠? 그 빅히트의 이제 상장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PER이 71 정도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돼 있고 PBR은 2.3으로 좀 저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흐름이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로 신사업 진행 예정 이렇게 신사업 뭐 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게임 회사들 내년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역시나 그 2분기 실적만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이 있고 또 이제 2분기에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되나 좀 보면요. 이 넷마블은 게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성향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라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부과한 게임 서비스 엔진으로 1대1 맞춤 수준의 개인 가이드는 물론 유저들의 아이템 구매 패턴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효율적인 콘텐츠 생산과 이벤트 운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콜럼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2020년에 2월에 코웨이를 인수했는데 코웨이가 이제 여러 가지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물 구독 경제 1위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게임 사업을 운영하면서 AI를 이용한 그 유저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고 이런 IT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를 코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에 접목해 스마트 홈 디바이스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다. 게임 회사인데 상당히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게임 개발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이런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얘기와 콜럼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넷마블 지금 매출을 보면 2분기 때보다 좀 꺾였습니다. 6,400억 원대로 꺾였고 영업이익은 소폭 늘었죠. 소폭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매출액이 좀 줄었다는 것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874억 원으로 2분기보다 조금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좀 늘었고요. 자, 9월에 이제 빅히트 상장 부근까지 아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죠. 그래서 20만 4,5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1월 초에 11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13만 500원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지만 빠진 것에 비하면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직 이제 NC소프트하고 비슷하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또 신게임, 새로운 게임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3분기 뭐 재무제표라든가 3분기까지의 상황으로만 실적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가겠다. NC소프트보다는 뭔가 그 게임 회사니까 게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비전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PER이 24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PBR도 6.45로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최근 한 달간 7.82%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어,
이제 게임 유통과 사업 제작의 선두주자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 뭐 카카오톡이라는 것 가지고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 또 다음 포털 다음 서비스를 활용한 어떤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의 퍼블리싱과 채널링 사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다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위권, 그리고 언제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제가 이제 출장을 어디 다니다 보면은 그 숙박업소들에서 배틀그라운드를 깔아놨다고 하면서 PC를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가 있고 없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그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제 숙박업소 측에서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내 PC방 1위를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제가 내년도 그 게임에 대한 거를 찾아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이제 있던데, 2020년 이제 하반기에 이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이제 MMORPG가 대만, 홍콩, 마카오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해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적이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나 뭐 내년도 1분기 정도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액션 RPG 가디언 테일즈도 달빛 조각사에 이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였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캐주얼 게임부터 MMORPG까지 다양한 장르의 퍼블리싱 경험을 보유한 역량 있는 게임사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글로벌 퍼블리싱 및 해외 시장에서 개발된 양질의 타이틀을 퍼블리싱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자회사들이 웹툰, 웹소설, IP,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나왔던 게임들을 해외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결산 보고서 정도에는 아마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잘 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1,50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분기, 1분기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또 영업이익도 212억 원으로 127억, 160억 했던 그 1, 2분기보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가 더 그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겠지만, 그런데 지금 게임주 중에 지금 세 번째 시총을 갖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뭐 넷마블의 뭐 영업이익 874억 원이나 또 그 NC소프트의 2177억 원에 비해서는 지금 212억 원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의 수준이, 이게 그 게임주 중에 시총 3위가 보여줄 만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만족스럽게 생각하실지 주주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분기, 2분기에 비해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상장하던 날에 이제 따상 뭐 이렇게 가면서 89,10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뭐 줄줄이 뭐 빠져 내려와서 42,000원까지 절반 이하, 그러니까 반토막 밑에까지 내려왔죠. 10월 27일에. 그리고 지금 48,000원대까지, 이게 회복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횡보한다고 봐야 되는 게 옳겠죠. 아직 5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NC소프트와 넷마블과 결이 좀 비슷합니다만 내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해외 퍼블리싱 계획은 있어도, 또 지금 해외 퍼블리싱에 대한 어떤 소개는 돼 있어도 그게 실적에 반영이 분명히 되겠지만, 새로운 게임에 대한 뭐 대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또는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 펄 어비스입니다. PER이 17 정도 되니까 아주 뭐 나쁘지 않고 PBR도 4.49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보면은 1년 수익률 16, 3개월 수익도 16, 한 달 수익이 1.3.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갔다 주가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게임 직접 서비스로 매출 성장 기대, 매출 성장 기대하는 거는 다 좋은 겁니다. 이 비즈니스 서머리에 뭐 기대한다,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건 다 좋은 건데요.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으며 펄 어비스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은 사막, 또 섀도우 아레나,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콘솔, 뭐 이브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 정도가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2분기 때 매출은 좀 줄었고 영업이익은 좀 늘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신규 사업 내용 보면 해외 서비스 지역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게임 시장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진행하며 검은 사막 모바일, 이브 에코스 등을 서비스할 그럴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곧 중국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 지금 현재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이 눈앞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신작 개발하고 신작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붉은 사막, 그 다음에 도깨비, 또 플랜 8, 플랜 8, 그죠? 그래서 현재 차기 신작 3종을 개발하고 있다. 붉은 사막은 광대한 화이웰 대륙의 용병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사실적인 캐릭터와 컷신으로 그려낸 에픽 판타지 오픈 월드 MMORPG.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굉장히 재미있을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사람들의 꿈에서 힘을 얻고 성장하는 도깨비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수집형 오픈 월드 MMO 게임입니다. 또 플랜 8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솔과 PC 플랫폼을 동시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모바일로의 확장이나 크로스 플랫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펄 어비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작 개발과 현재 엄청난 매출을 선보이고 있는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 진출도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좀 줄었고, 뭐 좀 준 게 아니라 지금 2017년 12월, 그러니까 2017년도 매출, 이건 연도니까 2019년도 12월 매출보다도 빠졌고 2020년 3월 또 2020년 2분기보다 다 떨어집니다.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405억 원으로 올해 1, 2분기에 비해서는 가장 적은, 그래서 아마 펄어비스의 주가가 못 갔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가장 낮았던 올해 주가 낮았던 3월 13일 15만 6천 원에 비해서 고가를 7월 10일 날 22만 8천 원까지 올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흘러내렸다가 또 급등했다가 다시 흘러내렸다가 이 반복하면서 이제 횡보하는 듯한 느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그래서 수렴하고 나면 다시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게 저는 12월 정도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또 아마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좀 갈 텐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년 계획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많이 못 갔다. 그렇다면 펄어비스는 내년도 기대감이 반영될 구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PER도 13.93, PBR도 1.59, 숫자로 보면, 지표로 보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수익률도 1년 수익률이 21%, 좀 많이 못 갔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근데 6개월, 3개월, 1개월 모두 다 상당히 수익이 제법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약화하는 이제 코멘트가 그 2분기 코멘트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고 데이세븐, 트리플 더블, 노바코어, 베이징 레이 모바일 등 7개 기업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 사커 스피리츠 등이 주요 게임이다. 자, 2분기에 뭐 매출액 조금 늘었고 영업이익 좀 줄었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제 그 서머너즈 워가 세계적인 IP로 성장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코믹스, 소설, 영화 등 신규 사업으로의 확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세븐 등 유력 개발사에 대한 인수와 글로벌 콘텐츠 개발사인 스카이바운드 등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와 투자 활동을 확대하고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모바일 앱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 및 전략적 투자 진행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그 사업이 그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M&A와 또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게임 회사에 대해서 신규 게임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대가 구체적으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게임 기대되는데 하고 구체적인 좀 전에 그 펄러비스처럼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면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3분기 아까 2분기 이제 나왔습니다만 3분기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264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쵸? 한 40% 정도 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빠졌고 순이익도 다 빠졌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8,300원까지 3월에 빠졌다가 13만 7천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다시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죠. 3.15% 오르면서 12만원대를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하방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121선을 따라 쭉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121선의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이 좀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선명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그 기대를 높이겠구나 하는 그런 게임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뭐 게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다기보다는 뭐 좀 애매하게 뭐 M&A라든가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 좀 그 단기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NHN인데요. 뭐 주가가 그렇게 못 갔죠. 1년 주가 14%, 6개월 주가 마이너스 17%, 최근 3개월 2%,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PER도 117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 매출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세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만, 2013년에 네이버의 게임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에 설립했으며, 또 크루세이더 퀘스트, 킹덤 스토리 등의 RPG 같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와 있고요. 신규 사업의 추진하는 걸 보여드리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지분 그 41% 인수를 완료했고 또 파이오링크 지분도 29% 정도 취득했다. 그리고 솔루션 사업 분야의 PNP 시큐어를 인수했다. 다양한 그 지분 투자와 인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 소개되어 있고요. 또 게임 이제 신규 투자 계획 보면 그 국내 이제 이제 게임 개발 판권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확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일본에서 이제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그 크루세이더 퀘스트, 킹덤 스토리 등의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게임 한 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하면서 어, NHN 인베스트먼트에 유상증자 했던 얘기가 2012년에 했던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또 어, NHN N스타트 1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에 이어서 2호 또 투자에도 출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신규 투자가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이제 사업 여러 가지 뭐 M&A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올해 하반기 것만 좀 제가 정리한 건데 지금 그 뭐 3호 회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분 투자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게임 비게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정작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가 좀 없어서 그 조금 없다기보다 좀 다른 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출액도 3분기에 늘었고 또 영업이익도 2분기보다는 10억 원 늘었습니다. 1분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고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NHN 주가는 5월 14일 날 96,50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락을 하는데 10월 말에 이제 7만 원대가 무너져서 6만 원대를 간 이후에 반등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6만 9천 원대에서 7만 4천 원대까지 왔는데 보시면 이 초록색 60일선이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7월부터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던 60일선이 꺾여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바닥에서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1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NHN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겠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돌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좀 돌리겠구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종목은 웹젠인데요. PER이 29.75, PBR도 3.14. 이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은 회사고요. 그리고 가장 잘 갔던 회사입니다. 1년 수익률 123%, 6개월 88%, 근데 3개월, 1개월이 0.42, 3.01%니까 최근에 좀 눌려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 이런 제목으로 뮤 오리진, 또 R2M 등 뮤와 R2 시리즈를 비롯한 다수의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2분기 때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증가를 했고요. 현재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IP 퍼블리싱 게임도 서비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게임 서비스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 회사 웹젠의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한 게임의 북미, 유럽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가속화 곧 나오겠다는 뭐 얘기죠. 앞으로도 흥행 게임 발굴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과 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 확대 및 게임 장르 다변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 중장기적 투자도 지속할 것이다. 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것에 북미와 유럽 진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살짝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469억 원으로 34억 원이 늘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늘었고요. 지금 작년 수준을 뭐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2배 정도 올해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차트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121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요. 61선을 이제 아래로 빠졌던 9월 말과 10월 중순
두 차례 빠졌었는데 다시 지금 61선에 딱 안착해 있는 상태. 그리고 8월 이후 횡보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이제 반영이 되고 게임주 전반에 대한 시장의 그 어떤 시선이 좀 달라지면 웹젠 또다시 또 61선부터 좀 그 깨고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좀 눈앞에 있네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다. 그리고 최고가 43,300원인데 35,900원이니까요. 아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어, 실적도 그렇고 그 전망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회사, 좋은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W게임즈인데요. PER이 9.97, PBR 1.58 상당히 그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고 잘 못 간 게 보입니다. 지금 6개월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 다각화로 매출 성장 기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페이스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카지노 게임인 W 카지노를 런칭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했다. 그리고 2분기 때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늘었고 수익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의 현황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현재 당사는 1, 2주마다 신규 슬롯을 W카지노에 출시하고 있으며 게임 유저에 대한 신규 컨텐츠 제공을 위해 통해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슬롯 출시 전 기획부터 최종 출시까지 6주 내외가 소요되며 출시 일정에 맞춰 지속적인 신규 슬롯 개발을 통해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W 카지노에 이제 대해서 새로운 그 새로운 슬롯을 W 카지노에다 이제 내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실적이 어떻다는 거야 하고 보면 2분기보다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보다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 우려를 좀 낳을 이제 우려를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보면은 조금 잘 이제 나올 것으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차트를 보면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6월 말까지 쫙 이제 8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횡보하면서 약간 어떻게 될지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 11월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그냥 흘러내리죠.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살짝 이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이라든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서 주가는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좀 따먹으면서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굉장히 좋죠. 지금 그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수익률이 다 플러스고 최근 한 달 수익률도 35% 굉장히 꾸준히 잘 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IP 소송 승소, 신작 출시 임박. 신작 출시 임박이라는 그 지점이 굉장히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도 구간이면 내년 실적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신작이 이렇게 출시 임박했다는 그런 것이 2분기 때 벌써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 창천, 이카루스 이런 게 이제 주요 게임이고 보면은 2분기에 매출이 좀 줄었고 영업 손실이 좀 줄었고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도 많이 늘었고 어 9월에 미르4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는 점이 호재다. 이제 이 미르4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2분기에. 그리고 또 신규 사업 전망을 보면 그 블록체인 사업을 개시했다 하면서 지금 2018년 1월에 설립한 위메이드 트리를 블록체인 사업 준비를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 위믹스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 10월에 위믹스를
자체 토큰인데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이거를 빗썸에 상장을 했고 또 미르의 전설 2나 윈드러너 같은 유명 게임 IP 장르별 10종의 신작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잘 게임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산업 좀 첨단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오픈 플랫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시장을 이제 세 번째 문장 보면 미르의 전설 IP 관련해서 중국 안드로이드 기반 앱스토어들과 사설 서버들에서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수천 개의 미르 IP 침해 게임들을 이제 적법한 게임으로 유도하고자 미르 IP 기반 게임들로 구성된 전용 플랫폼인 전기 상점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계획 단계에 해당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투자 규모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획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이 계속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점점 줄었고 영업이익이 많이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96억 원까지 적자가 났고요.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7% 넘게 급등했네요. 지금 글쎄요, 6월 말까지 급등을 했다가 10월 말까지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일단 3분기까지의 실적만 놓고 보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첨단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고 얘네들이 실적을 증명했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위즈인데요. 네오위즈가 PER이 19.57, PBR 1.4, 수치는 나쁘진 않은데 최근 6개월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작 효과로 실적 성장,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게임 포털 피망, 또 MMORPG 블레이스 언리시드 등이 주요 서비스인데,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제 뭐 블레스 모바일, 킹덤 전쟁의 불씨가 출시되었고, 그래서 2분기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녀 같은 얘기가 다 이제 쭉 나오고, 네오위즈는 잠재된 시장이 존재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게임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 투자, 소싱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는 없었고요. 또 어, 보유한 타이틀의 플랫폼 다변화, 글로벌 출시 등 확장 전략을 통해 해외 성장 기반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또 좀 애매하게 표현돼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긍정적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출시 계획이 어떻고 이런 신작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이 좀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좀 줄었고, 그래서 3분기에는 그렇게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 1년치를 보면 매출액은 좀 늘고 영업이익도 좀 늘겠습니다만 624억 원 예상치가, 그러면 지금 500 얼마 정도 되니까요. 4분기에 그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120억 원대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1, 2, 3분기를 합치면요. 300, 474 정도 되니까 한 150억 정도? 그러면은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도 지금 3분기보다도 더 낮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좋지 않은 그 예상치대로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싸졌다고 해서 가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투자하기에는 좀 내키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넥슨 GT 보시면 PER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네요. 160 정도, PBR도 4 정도 되고요. 최근 3개월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갔고 저도 채널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꼭지 잡고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바일 게임 매출 80% 급감하면서 2분기 때 안 좋은 코멘트가 달렸군요. 매출액도 줄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는데 역시 모바일 게임 매출의 급감이 좀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전망을 보면 대표작인 서든어택은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신규 게임과 글로벌 인기 게임들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도 서든어택만의 영역을 확보하며 꾸준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든어택 개발 및 라이브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신규 온라인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서든어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게임,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냥 어떤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컨센서스도 이제 없는데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 0, 당기순이익 0, 지금 적자로 전환하기 직전인 상황으로 보여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17이잖아요. 우려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 역시 줄줄이 흘러내려서 이평선 다 내주고 지금 121선 아래까지 내려왔고요. 그랬다가 최근 11월 이후에 약간의 반등, 그러니까 11,0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13,200원까지 갔는데 역시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미투젠입니다. PER 8.77, PBR 7.01. PER은 낮고 PBR은 높고 이렇습니다.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3%대, 한 달 수익률은 2%, 플러스 2%대고요. 소셜 카지노 게임 및 캐주얼 게임 개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2016년 9월에 설립됐고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 개발 및 서비스를 주 사업을 한다. 그리고 1분기 때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건 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투젠이 내세우고 있는 비교 우위, 상대 우위 사항이 뭐냐? 강력한 개발 능력과 경험, 그리고 수익 구조의 다각화,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사용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리고 원스톱 생산 및 출시 주기 해서 그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또 베이징 자회사는 게임 개발의 중점, 홍콩 본사에서는 운영과 마케팅 직원들 이렇게 이제 원스톱으로 생산과 출시 주기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 3분기 실적이 292억 매출에 영업이익 118억 원 그러면 1분기 118억 원이나 3분기 118억 원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회사로 보입니다. 상장 8월 이후에 최고 36,000원까지 8월 31일 날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서 지금 2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11월 들어서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횡보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아직은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2종목을 빨리빨리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지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히 게임 회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내고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게임에 대한 게임 회사니까 신규 게임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어느 정도 찾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게 가고 있는 회사들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약간 눌려 있더라도 미래 먹거리가 좀 확실하다 싶으면 투자할 만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주가도 잘 가고 실적도 좋고 또 미래 전망도 좋은 종목들을 그 와중에 좀 선별을 해서 찾아야 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도 좀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뭐 한 3주까지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들 종목들 중에서도, 어, 군계일하게 느낌이 좀 드는 종목들도 있고, 또 지금 어떤 실적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린 느낌에 드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찬찬히 잘 보시고 투자 여부를 좀 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게임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삑 종목들 중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 네 가지 산업군 중에 제일 못 갔고 가장 눌려 있다. 많이 주가는 눌리면 갑니다. 그죠? 많이 올라가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눌려 있고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 반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게임주의 대표 12종목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